2024학년도 평가원 시험지에서 3도극 문제가 없어졌잖아. 3도극이 원래 한 시험지에 한 문제씩 꾸준히 나오던 건데 갑자기 안 나왔다고. 6월 9월 수능에 갑자기 안 나왔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이게 강사 입장에서는 절대로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야 무서우니까 그냥 안 나온다 그랬는데 나오면 어떡해. 나오면 병신 되는 거니까 이거를 뭐 면피성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3도극이 옛날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맞지? 왜냐면은 당장 작년에 한 문제도 안 나왔는데 이제 이게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대비할 필요는 당연히 없지.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변화율인데, 변화율 문제 있지. 그 변화율 중에서도 도형에다가 만든 문제 있잖아. 도형의 변화율이라고 이름 내가 붙여볼게. 기출로 치면 뭐가 있냐면 그 2024년 9월 30번 이 문제 하나 있는데, 이 변화율은 그냥 꼭 도형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수능 27번이지. 수능 27번 같은 거. 보통 나는 음함수의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양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 양함수로 나타낼 수 없지만 뭐 미분계수를 구하래. 이런 종류의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고, 이건 난 지금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건 당연히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일부분인 요것만 보더라도 나는 이게 3도극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작년에 하나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장 5월에도 나왔잖아. 5월 2024년 그 평가원은 학년도를 얘기하고 교육청은 시행년을 얘기해서 이래. 5월 29번이지.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면은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문제 같거든. 이건 좀 이것대로 좀 웃기던데 좀 하자가 있더라고 문제가. 어쨌든 간에 이거가 이 3도극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은 뭐 내 주장이지만 동의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풀 때 3도극을 푸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는 거거든. 왜냐면 3도극은 기본적으로 양함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뭐 3도극을 한마디로 설명해. 그럼 나는 이 설명하는데 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1이야. 근데 이 넓이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요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긴 탄젠트의 코사인이고 여긴 탄젠트의 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거지. 물론 이것도 최근으로 오면서 사인 법칙이 강조되면서 문항이 좀 바뀌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3도극은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양함수로 쓰는 거야. 근데 이거하고 이 도형의 변화율에서 문제를 만들면은 이게 상극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풀이가 오히려 방해돼. 그래서 이거를 이것대로 조금 연습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좀 만들어 본 거거든. 2번을 한번 풀어볼게. 2번도 모의고사에 실기에는 조금 부족한 문제인데 연습용으로 좋은 것 같아. 여기가 5고 여기가 x고 여기가 x 플러스 1이래. 이거 넓이를 sx라고 할 때 이때 s 프라임 3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야. 일단 내 의도대로 풀면 여기를 세타로 잡아. 여기를 세타로 잡아.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지. x에 대한 식으로 쓸 수 있어. 뭐 2에 x에 5에 x제곱 더하기 25 빼기 x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이 관계식은 이 x가 세타를 결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정해지면은 세타가 정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세타가 x의 함수라고. x의 함수야, 맞지? x의 함수.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세타는 x의 함수다. 그 다음에 이 넓이를 쓰면 넓이는 2분의 1에 x의 5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거를 양함수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해. 이거를 루트 1 코사인 제곱 해가지고 이게 사인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걸 양함수로 쓸 수 있어. 근데 그러고 싶지 않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변화율을 그냥 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걸 하려면 뭘 해야 돼? 이게 뭐뭐일 때를 정리해야 돼. 이게 어떤 순간에 변화율을 구하는가를 정리를 해줘야 돼. x가 3일 때니까 x가 3일 때,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인 게 딱 눈에 보이지. 물론 여기다 넣어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3, 4, 5일 때니까 이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5분의 3, 사인 5분의 4야. 이걸 구할 수 있고, 요거 먼저 미분해 보면 s 프라임이 얘가 앞에 거 미분 2분의 5의 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5x의 코사인 세타에 d 세타 dx지. 여기가 음함수 미분이 와야 되는 거야. 맞지? 음함수 미분이 와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우르르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d 세타 dx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나온 것들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 수 있는 거지. 요거는 일단 삼도극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여기를 변수로 잡은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삼도극하고 풀이가 전혀 다르지. 애초에 이 길이가 변수니까. 요거를 하려면 이제 양함수로 꼭 나타내야겠다라는 욕심을 버리는 게 좋거든. 요게 기출문제 그것도 하나 보면 2024학년도 9월 30번 걔도 보면은 양함수로 쓸 수 있어. 양함수로 쓰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 근데 해보면은 엄청 괴롭거든. 엄청 괴로워서 이 변수 요런 상태에서 그냥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x가 세타를 결정한다. 그리고 그 결정된 세타와 x가 다시 얘를 결정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미분 쳐가지고 뭐 이게 뭐뭐일 때 정리하고 대입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양함수로 쓸 수 있긴 하지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낫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변수를 내가 하나를 이렇게 새로 잡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잡는 방법에 따라서 풀이 난이도가 엄청 달라져 버리거든. 그게 또 이 문제 특징이야.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볼게. 방금 푼 풀이가 내 의도긴 한데, 근데 이 문제는 각을 여기를 잡는 게 더 좋더라고. 여기를 잡고 문제를 푸는 게 이제 훨씬 우아하더라고. 이렇게 잡고 일단 코사인부터 써보면, 코사인은 2x x 플러스 1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5 이렇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미분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변화율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d알파 dx를 구하라 그러면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필요가 없더라고. 왜냐면은 이 넓이를 써보면 얘가 2분의 1에 얘 곱하기 얘 바로 쓸게. x제곱 더하기 x의 사인 알파인데, 얘를 미분해주면 앞에 거 미분 2분의 1에 2x 더하기 1의 사인 알파, 뒤에 거 미분 2분의 1에 x제곱 더하기 x의 코사인 알파의 d알파 dx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x가 3일 때 알파가 90도잖아. 알파가 90도에서 그거를 대입하면 이제 이게 0이 돼 버려서 이 부분이 날아가더라고. 이게 날아가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에 그냥 x에 3 넣은 게 답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하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연습용으로 되게 좋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쪽 각을 잡으면은 이걸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문제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뭐 그냥 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니까 냅둔 건데, 요게 이제 각을 어디를 잡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런 게 배울 점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각을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선을 내려. 원래 코사인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때가 있거든. 여기 변수를 하나를 이걸 잡아. 이걸 y로 잡아. 그럼 여기가 이제 5-y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x하고 y의 관계식이 되게 예쁘게 나와. x제곱 빼기 y제곱. 얘하고 요거의 제곱이지.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5-y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x하고 y가 그냥 1차식으로 나오는 거거든. 이 제곱들이 다 날아가잖아. 1차식으로 나오고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해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요거를 미분하려면 마찬가지. 여기서 이 y가 x의 함수라는 걸 느껴줘야 되고, 이거 미분할 때 요 속미분하면 뭐 2x에 2y에 dy dx를 쓴다든가 이런 거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어디를 잡냐에 따라서도 다 다른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연습하기 좀 좋은 것 같더라고. 1번 한번 풀어볼게. 혼자 풀어보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아무도 안 할 것 같긴 한데, 여기가 2고 여기하고 여기가 1대 루트 5래. 여기를 x 루트 5x 이렇게 잡는 게 좋겠지. 여기가 세타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는 2의 x 2의 x제곱 더하기 4 빼기 5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4 지워지고 x의 뭐예요? 1-x제곱 이렇게 된다, 그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다음 넓이는 얘는 2분의 1에 2의 x의 뭐예요? 사인 세타니까 얘가 x 사인 세타. 이게 넓이가 되는 거지. 그럼 똑같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세타가 x를 결정하는 거야. 세타가 x를 결정하는 거고, 그 결정된 x와 세타가 다시 넓이를 결정하는 거지.
얘를 미분하면은 이 프라임 세타라고 쓰는데 이거는 S를 세타로 미분한 거야. 맞지? S를 세타로 미분한 거. 왜냐면 이걸 내가 이런 표현을 줬으니까 요때의 미분, 요 프라임이란 거는 세타로 미분한 걸 의미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2번은 반대잖아. 2번하고 1번하고 비교해 보면 다 이제 뭐 X하고 세타하고 S하고 쓰고 있는데 2번 문제는 내가 S에 X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여기서 이거를 프라임을 친 거는 DS, DX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 프라임이라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어. 이게 뭘로 미분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잘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풀어보면 여기가 4분의 파일 때를 하는데 요게 4분의 파이 넣으면 루트 2분의 1이어서 이걸 풀어야 되거든. 여기가 x의 1-x제곱이다.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근데 이 2차식이 약간 그지 같아. 2차식의 개수로 무리수가 걸려서 조금 그지 같고 그런 상황도 다뤄봤어야 돼. 요거는 평가원도 출제한 적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좀 약간 묘한 느낌으로 되는 거야. 정수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리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인수분해해서 아니 뭐 근해 공식 넣어도 되긴 되겠지만 여기서 x를 구하는 거 이런 작업도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삼도극하고는 이제 문제의 결이 완전 다른 거야. 5번 한번 풀어볼게. 뭐 혼자 풀어보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4분원이 있고 여기 길이 1인 점을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세타로 긋재. 세타로 그었을 때 이 부분의 넓이야. 이 문제를 읽으면 이 각을 잡을 수밖에 없지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요 호가 얘를 중심으로 하는 부채꼴의 호고 그러면은 요 각이 있어야지 뭔가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처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를 잡았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1인데 일단 세타와 알파의 관계식은 사인 법칙이지. 사인 법칙. 왜냐면 여기가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지금 뭐야 얘랑 더하면 얘니까 이게 세타 마이너스 알파잖아. 이렇게 돼서 이 길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각이 많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사인 법칙이 좋은 거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얘분의 1은 사인 뭐분의 루트 3 어디야? 이것분의 1은 얘분의 이거니까 얘가 사인 세타분의지. 사인 세타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곱하면 사인 세타가 얘가 루트 3의 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게 좀 식이 괴롭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세타가 알파를 결정하는 거야. 세타를 집어넣으면 알파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파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나오고 그걸 풀면 알파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세타가 알파를 결정하는 상황이야. 마찬가지로 얘는 세타의 함수인 거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넓이는 요 부채꼴 2분의 1 r제곱 세타인가? 2분의 1 r제곱 세타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요거 루트 3 1의 요 동심각의 크기 요거니까 2분의 루트 3의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금 설정의 끝인 거지. 이거는 세타가 알파를 결정하는 거고 그럼 그 알파가 이 넓이를 결정해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미분은 뭐 어렵지 않지. 미분은 요거 다 알파에 대한 식이니까 2분의 3 빼기 2분의 루트 3 코사인 알파의 d알파 d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얘 미분하면 될 거고. 요것도 재밌는 거 하나가 얘 6분의 파일 때 하는 거잖아. 이제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하는 건데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루트 3이 되거든. 루트 3 날리고 얘가 2분의 1일 때가 돼. 그래서 이 세타 마이너스 알파가 6분의 파일 때가 돼서 얘가 6분의 파일 때 되거든. 그래서 이 6분의 파이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미분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러니까 일단은 요 상황 식 쓴 거. 그러니까 요런 게 문제가 딱 잘 정리된 상황이다. 요거 이해해야 되고 요 뭐뭐일 때 정리하는 것도 좀 재밌지. 7번도 하나 풀어볼게.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양아치처럼 만들어진 문제지. 왜냐면 그 기출에 똑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물어보는 것만 바꿔놨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세타를 그어서 여기다가 내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어. 일단 이게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아니라서 그 뭐 넓이 이런 걸 쓸 수가 없지. 그게 좀 괴롭고 이게 원끼리 내접한다 외접한다는 당연히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따지는 거야, 맞지? 요거 얘랑 평행하지 않은데 이게 그 평행하다고 착각해서 잘못 푼 애들이 좀 나와. 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1-r이 되는 거지. 중심 사이의 거리차.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r이고 얘가 접선이니까 여기가 r이고 얘가 접선이니까 여기가 r이고 얘가 접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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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접선이니
요 중심을 이렇게 갈라줘야 되고, 이렇게 갈라주면은 여기가 지금 2분의 세타가 돼. 뭐 알겠지 이거? 그 다음에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식 쓰면 되는데, 여기 1이고, 여기가 탄젠트 2분의 세타분의 r 이렇게 돼, 맞지? r이니까. 그럼 여기는 여기서 얘 뺀 거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치고 정리 열심히 해보면 그 r을 이렇게 쓸 수 있어. r을 이게 2 탄젠트 2분의 세타에 빼기 2 탄젠트 2분의 세타의 제곱인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r을 이렇게 양함수로 딱 쓸 수 있게 돼.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 r을 결국 양함수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당연히 이제 넓이 세타지. 세타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r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함수로 100%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양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앞에서 풀던 문제들이랑은 좀 결이 다른데, 근데 이거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r이라고 잡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하거든. 이걸 세타에 대해서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r을 나타낼 수가 없어. 이거를 r이라는 설정을 하고 얘를 식 쓸 때 이렇게 등장시켜야지 겨우 할만하거든. 좀 유식한 말로 이걸 역행추론이라고 하더라고. 수학 교육하는 애들이 그 얘기를 맨날 하던데, 어쨌든 간에 이걸 r이라고 하고 거기서 식을 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서 풀던 문제, 이렇게 변수를 하나를 잡아서 다뤄야 된다는 그런 맥락의 풀이가 들어오는 거지.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지만, 결과는 그냥 양함수로 딱 나타나지만 처음에 이걸 잡아서 여기서 식을 써야 돼. 이런 데서 보면은 요즘 문제랑 닮아 있는 거지. 이거 원본 찾아보면 원본이 이게 r이 아니라 f세타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f세타. 내가 이거 학생들한테 풀게 할 때, 야, 이거 f세타라고 놓으면 식 쓸 때 엄청 괴로우니까 여기 막 이런 거 써야 되고, 여기 피타고라스 쓰려면 이거 제곱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f세타 있으면 엄청 짜증 나거든. 그래서 이거 r이라고 놓고 식으로 써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r이라고 썼지만 세타의 함수인 거지. 세타의 함수고 얘를 잡고 식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야? 그 삼도극 문제랑 그 요 변화율 문제의 중간쯤에 놓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